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조문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증상들 같은 경우, 자, 농열을 토한다, 또는 농열변을 본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예전 사람들이 막 뻥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임상가에서, 한의원 임상가에서 이와 같은 질환을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 큰 종합병원에 다 이런 환자들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게 임상에 있어서 그렇게 이거 우리가 쓸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발생되기 이전에 조짐에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농양에 대해서, 농열을 토한다, 일종의 무슨 그 농양의 어떤 그런 병들이죠. 예. 여기서도 그냥 토혈이라든가 이렇게 쓰지 않고 농자를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조문을 보죠. 상한 6, 7일이 한 지난 거죠. 경과를 했는데, 자, 크게 하한 뒤에, 하한 뒤에, 크게 설사를 시키고 나서, 이런 소리죠. 합법을 썼다는 것은 꼭 예를 들어서 그 설사를 일으킨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할 때 설사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게 조금 변화가 발생이 됐어요. 촌맥이 침하면서 지하고, 여기서 촌자를 썼습니다. 촌맥을. 보통은 맥침이지 이렇게 쓰죠. 맥부이긴 이렇게, 맥침긴 이렇게 쓰죠. 또는 맥미, 또 맥약. 여기다가 굳이 왜 촌맥을 썼느냐. 촌맥. 이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뜻합니다. 이게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황제의 내경에 소위 말해서 총관적 삼부구후론이라는 얘기가 있죠. 삼부구후론. 요 촌관청 맥 가지고서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직무를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내경의 영향을 받았다. 내경 영향을 받은 글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글쓰기 방식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수족이 권력하면, 여기도 역자를 썼다는 거. 왜 굳이 수족 권랭이라고 쓰지 않고 권랭이라고 썼을까? 이때는 사역탕을 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러분, 설사를 아주 심하게 시키고 나서 이 사람이 탈진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맥마저도 어쨌든 간에 아주 가라앉아가지고,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손발이 권력하게 되면은, 이때는 사역탕을 쓸만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부맥이 이르지 않고, 이 하부맥이 뭐죠? 이런 게 여러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표기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부맥이 이르지 않아서 인후가, 목구멍이, 옛날 사람도 이런 게 불리다고 하는 것은 껄끄럽다, 편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인후 부위가 이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요게 현토를 보세요. 인후가 분리하고, 예를 들어서 하고는 이렇게 씁니다. 하고. 그런데 하야는 이렇게. 인후가 분리해서 토는, 이거는 뭐냐면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앞에의 병증에 의해서 뒤의 병증이 유발이 되었을 때는 토를 이렇게 하야 이렇게 쓴다는 것. 그리고 현토하고, 또 설사가 끝이지 않는 경우는 치료하기 없다. 그러면서 치료하기 어렵다 해놓고 마왕승마탕으로 치료를 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게시하지 않았던 마왕승마탕이라는 약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승마라는 약은
고방에서 쓰이지 않는 약이에요, 보통. 예.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조문에 보면은 예, 굉장히 난섭합니다. 아니, 이 약 처방을 보면은. 예. 자, 이 조문이 예, 고름병에 게재된 실려 있는 이유는 음양이 서로 뒤섞여 있는 병이기 때문이다. 예. 크게 설사를 시키고 나서 촌맥이 침이지하고 수족 권력자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망양의 조짐이기 때문에 사역탕을 쓸 수가 있다. 예, 사역탕을 쓸 수가 있죠. 망양의 조짐이니까. 왜냐면은 증상하고 맥상하고 맞기 때문에 예, 사역탕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맥부지라고 하지 않고 다음 조문에 맥부지라고 기록하죠. 특별히 하부맥이 이르지 않다고 하니 이것은 천착이다. 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정말 과감하게 이것은 잘못 쓴 글이다 이 소리야.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거다. 근데 굳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썼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상한론 전체의 글 쓰는 방식에 하면은 하부맥이 이르지 못했다. 예, 이거를 여러분 가운데 뭐가 그러면은 하부맥이 있고 상부맥이 있고 또는 촌맥이 있고 관맥이 있고 청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잘못된 용어죠. 예. 왜 굳이 하부맥이라고 썼을까? 예. 이건 잘못 쓴 글이다. 예. 아는 사람은 촌맥, 치미지도 이렇게 촌자 하나 썼다고 이것도 잘못된다고 유이위 미안 이온 이렇게 뒤에 황자가 있으면은 뭐뭐 이온 하물며 이런 소리야. 하물며 하부맥 부지호와 아니 촌맥 치미지도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부맥 부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부맥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한 의사가 말한다면은 그 미친놈이죠. 솔직히 해서 예. 솔직히 말해서 학술적으로 그거는 무책임한 말이죠. 마치 그것은 우리 한의학을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자들의 행위죠.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 그거는 이한영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이런 거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그런 한의학 모릅니다.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이거는 정문의 필법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예, 저는 예.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글은 잘못된 글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예,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인후가 분리해서 타 농열은 결국은 뭐냐면 열이 핍상한 열이 위로 흉부 위로 압박한 반응이니 이때는 병이 상해 있다는 거다. 그리고 수족 권력이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은 망양의 일종의 반응이기 때문에 병이 이때는 하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만약에 한번 크게 심하게 오취한 뒤에 진액이 손상이 되어서 망양이 된 것이니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오취한 정도가 아니라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크게 설사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의도가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 대자를 쓴 이유가 이 조문에서 보면은 이 조문에서 여기서 이 대자를 쓴 이유는 결국은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거다. 예.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는 거, 글자에. 예. 그냥 보통 상한 6, 7일에 하지 후에 하지했는데 이렇게 쓰죠. 보통 그랬을 때. 여기서 대자를 썼잖아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무 탈진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까부러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이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설사를 왜 심하게 시키냐 말입니까? 이게 옛날 사람이 하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 옛날 사람이 하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이유도 없이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한이 6, 7일 경과되면은 그리고 증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 내가 합법을 썼다. 그게 아니고 뜬금없이 우리가 감기 걸려서 6, 7일 경과했는데 이유도 없이 크게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양명의 병우가 있어가지고 이열이 심한 상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탈질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사육탕을 쓰는 거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예. 농열을 토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무시무시한 거죠. 합법을 썼다고 그래가지고서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예. 그리고 인후가 분리해가지고 이 농열을 토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은 어쨌든 간에 열병이죠. 예, 열병이죠. 이거에 대해서 잘 나온 게 금계율학에 보면은 이 문제에서 예, 잘 나와 있죠. 근데 금계율학에 보면요. 체질적으로 심하유 수기가 있는 사람이 열병에 시달리게 되면 어느 날 농혈을 토할 수가 있다는 거. 침이나 가래를 통해서 일종의 폐농량 같은 것을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청령탕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심화의 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는 어떠한 것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외감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제가 그 경험을 봤을 때는 인후가 불리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목소리가 잠깁니다. 목소리가 허스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사람이 목소리가 약간 우리가 보통 목소리도 약간 기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목소리가 습해도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약간 건성인지 습성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 예. 이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는 사람들 또는 허스키뿐만 아니라 잠겨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우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리해낼 수가 있다는 것.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때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후 분리를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은 마왕 승마탕 양으로서 승량 좋아하고 청렬 자음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처방 보면은 승량, 예, 승마가 이런 말은 이런 뭐죠? 승량이라는 말. 이동은 쓰던 용어잖아요. 예, 보증이 있기 당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호하고 승마를 승량시킨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예,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떨어지고 뭐 그랬을 때 여러분 약간의 몸에서 열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예, 시호라든가 승마를 쓸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 고방의 의론대로 한다면은 계지탕에다가 황계를 예, 증량시키는 게 더 맞습니다. 예. 거기서 약간 미열이 있으면은 예, 그 시호하고 승마를 쓰는 거지. 시호하고 승마를 쓴다는 건 그 이동원의 그 보증이 있기 때문에 기가 하함됐다. 기가 떨어져 있을 때는 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호와 승마를 쓰는데 이게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이거를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예. 승량이라는 말.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은 보토파에서 나왔다. 보토파. 예, 이동원의 처방은 모든 걸 승량이에요. 예, 승량 있게. 예, 그리고 아래를 좋아하고 이거 다 갖다 붙인 겁니다. 예, 이 약에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처방은 자비불가.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예, 한태지가 쓴 말이에요. 여러분 학문은 뒤섞여서 일관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어떤 해석을 하는데 일관성을 유지를 했다면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락학설을
저기에서는 장부론을, 저기에서는 보토파 이론을, 저기에서는 또 보신파 이론을 예, 막 갖다가 섞여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불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죠? 예, 동의보감이에요. 예, 동의보감이 대표적으로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또 초보자들은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예, 자기가 어느 정도 눈이 뜬 상태에서 동의보감을 봐야지 동의보감에는 여러 종류의 소위 말해서 의학적 견해들이 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상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와 같은 용어들을 막 갖다 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 제가 의존공감에서 보고 베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승량조화, 청렬, 자음 이런 말은. 예. 이것은 후세의 관점에서 고방을 이해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자, 잘못하면 여러분 이 승마하고 승량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은 후세 사람들의 해석 방식이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해 못합니다. 그 처방을 보면은. 그러니까 경방에 간단하면서 요체를 틀어지고 있는 거. 애교라고 하는 것은 틀어지다 해서래요. 요점을 확 틀어지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 마침내 그 마왕 승마탕이라고 하는 처방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예, 이건 제 주관입니다. 예, 모릅니다. 저는. 예. 한번 여러분 그 처방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중경서의 그 처방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왕 승마탕처럼 그렇게 예, 돼 있지 않다는 거. 금계율학에도 이런 종류의 그 처방들이 몇 개 있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예, 무조건 그러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로서는 예,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못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 자, 그 다음 조문. 아, 이것도 뭐 참, 예. 상한, 예, 상한의 4, 5일에 배가 아픕니다. 예, 갑자기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배가 아프면서 이 전기라고 하는 건 가스죠. 방구죠. 예. 가스가 아랫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르륵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반드시 설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네, 설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가 그 이렇게 변이 이렇게 설사를 할 때 배가 사르르 아프죠. 예, 그 증상을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설사하고 나면 되죠. 예.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는데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체질적 성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죠.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누구나 다 여러분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보통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호흡기 질환을 하잖아요. 이 기침을 한다든가 뭐 열이 나면서 호흡기 질환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이게 일종의 잡병이라는 거. 예. 잡병이라는 거. 상한 가운데 잡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한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숨겨져 있었던 내재적인 어떠한 그 병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것.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감기에 걸리면 편도도 붓게 되고 막 열이 나지만 설사하고 복중통이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사를 한 경우가 몇 번 안 돼. 있기는 있죠. 예. 예. 어렸을 때 이제 커고 나서는 설사한 병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설사를 하면 되게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왜? 변비 성향이 있으니까. 저는 감기 걸리고 이러면은 대변이 굳어요. 예. 그것도 제 체질적인 성향이죠. 그러니까 이 조문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 예. 자, 그래서 그 상한론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예, 멋진 글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금갑에 뭐라면 복중의 한기가 예, 여기서 한기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썼지만 결국은 이것은 수죠. 그래서 뇌명절통에서 뱃속에서 막 요동치죠, 여러분. 배 아플 때 꾸룩꾸룩 소리 나고 이럴 때는 부자 갱미탕으로 한다. 예, 굳이 뭐 예. 이런 현미 같은 거 뭐 이런 거겠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배웠는데 그 쌀에 눈이 있는 걸 가지고서 약에다가 옛날에는 일종의 요즘에는 뭐 음식이 발달되고 미음 같은 거죠. 예, 살살 달래주고 따뜻하게 해서 복중 절통하고 여기도 여러분 뇌명 절통이라 그랬죠. 이런 말은 여러분 정말 이 절이 뭐죠? 물소리가 아주 그냥 꾸룩꾸룩 하면은 수기에 의해서 여러분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사르르 아플 수도 있지만 끊어질 듯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런 거 대표적으로 생강사심탕 같은 거 쓰면 되죠. 여기는 부작 경미탕이라고 그랬는데 봐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생강사심탕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위려동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여러분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차중제 예방하리오대 이 비변 한열야나 약관자 욕자 하면 가경기 변 한사자 자유벌법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저는 이거 보고 바로 이거 멋진 해석이다. 여러분은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문은 완벽한 용어가 이렇게 체제가 아닙니다. 공자가 왜 위대하냐? 맹자가 왜 위대하냐? 또는 장자가 왜 위대하냐?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그 사람의 철학적 사고방식, 도덕적이 굉장히 품성이 높은 분이다라고 저도 초보자 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위대한 문학을 구사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에 의해서. 자, 논어는 논어의 문학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맹자는 맹자의 문학이 따로 있는 겁니다. 문법 체계가 똑같지가 않아요. 장자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천재죠. 천재들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사람의 글을 쓴 의도에 맞춰서 이 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짧은 문법 체계로서 이 글들을 해석하면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읽는 사람에 따라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위려동이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조문의 중요점은 설사병을 예방하는 데 있지만 설사병을 예방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한열을 구별하지 않았다. 한열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왜냐하면 설사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한과 열에 의해서도 나타나죠. 열에 의하면 황금탕을 쓰잖아요. 보통 한사로 인했을 때는 사역탕 종류를 쓰면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말은 여기서 주안점은 팩트는 뭐냐. 설사를 예방하는 데 있는데 한과 열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자와 이 욕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조문에서. 이 약자, 이 욕자, 이 두 글자를 음미해봐라. 와는 음미해봐라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한사라는 것을 판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이 조문 가운데 자유별법, 별도의 법이 있다. 요 두 글자에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사에 의한 거다. 한 또는 수에 의한 거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정공감에서도 그 복중의 한기로 뇌명 절통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냐? 물이 여러분 그 뱃속에 있게 되면은 그냥 사르르 아플 수도 있지만 배가 찢어들듯이 순간적으로 배가 찢어들듯이 아프면서 설사를 확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설사를 하면은 개운하죠. 수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안 빠져나 계속 아프다 이럴 때는 부자 갱미탕을 쓰는데 부자하고 정말 쌀가루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있으면 생강사심탕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환자를 봤을 때 봤습니다. 눕혀놨는데 손을 대자마자 뱃속에서 물이 잡혀요. 꾸룩꾸룩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복지는 진찰의 일부이면서 치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대는 순간 거기에 수기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풀어져요. 그러니까 손으로 환자의 몸을 대는 것은 진료 행위면서 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물소리가 안 잡힙니다. 예, 흩어져 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가 환자의 몸을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 복중에 수기가 느껴진다, 소리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는 복중통이라고만 했지만 어떤 경우는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 또 한번 생각하죠. 심하에 수기가 있다. 예.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거 개가 생긴다 그랬죠? 동계가 생기죠. 이것은 하나의 일부예요, 여러분. 예. 이것을 후세 사람은 정충이라고 표현했죠. 이 개를 정충. 네, 정충 이렇게 표시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심화의 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절통이라고 했듯이 자심, 예, 심장부위를 아주 그냥 찌르듯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기 변주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장 부위가 쑤시듯이 아픈 경우도 있고 심장 부위에 모심도 있습니다. 예. 심하여 수기에 되면 모심, 예. 뭔가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다 또는 자심,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예. 이 동계의 원인은 이러한 증상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이 대표적으로 어떤 약이 좋냐? 백복령이. 백복령하고 계지. 거기에 후세방을 첨가를 하면은 그래서 생강, 그 다음에 반화 이런 거 쓰죠. 예. 우리가 읽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소위 말해서 사군자탕에다가 백복을 더 증가시키고 계지를 쓰게 되면은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심장의 증상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옛날 사람들이 표현이 여러분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할 말은 분명히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치료는 간단합니다. 예. 자, 이걸도 이제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 상안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추위에 노출이 됐는데, 본래. 여기도 여러분, 한하라고 썼죠. 여기다가 한. 본래 하리언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열리언을 또는 하나언을 이런 말은 누군가가 몰래 집어넣은 거래요, 여러분. 이거를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람이 여기다가 글을 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기가 어떠한 벌어지는 이 현상을, 설사하는 현상을, 이 사람은 한 때문에 결국은 수기 변조에 의해서 설사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 조문에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하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이렇게 정석적인 글은 이 사람이 설사를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한사로 인해서 설사를 했는데라고 하는 표현에는 자기 주장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죠. 그런데 의사가 도리어 다시 토법을 쓰고 하법을 썼는데, 참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 사람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상식적인 행동이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을 또 썼어요. 여기서 이상한 말을 썼습니다. 한격하여. 이거 요즘에 말하면 병리적인 관점이죠. 이런 게. 한사로 인해서 막혔다, 이런 소리예요. 자,
한이 막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한이 막았다. 소위 뭐를 막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역해서 토하고 하한다. 하되 만약 음식을 먹자마자 토하게 되면 이럴 때는 건강, 황련, 황근, 인삼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이 조문은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상안에 할의했다. 설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은 여러분 우리한테 편견을 조장시켜주는 용어예요. 이 사람은 한사로 인해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따뜻한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하고 인삼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이 격해서 한사로 인해서 흉중 부위가 위 부위가 막혔다 이럴 때는 사심에 해당되는 황련과 황금이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세 사람이 나름대로 노파심에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변조시킨 거죠. 글을 변조시킨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곧 우리가 그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서전을 읽는데 서전은 여러분 그 서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서전의 반은 전부 다 후세 사람이 날조해놓은 거예요. 전국 시대에 전부 다 날조해놓은 글입니다. 상당 부분이 그래요. 꼭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경이라든가 모든 성경도 상당 부분이 변조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서지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그 말은 어렵죠. 자, 원래 글을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설사를 하는데 의사가 도리어 다시 토법을 쓰고 합법을 썼다는 거예요. 야, 이거 왜 그랬겠죠? 왜 그랬습니까? 옛날 사람의 일종의 그 치료의 그 루틴이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음식을 먹자마자 토한다. 요 즉자도 중요해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소리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한참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자마자 토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화 부위가 요 글자 바꿉니다. 경자로. 심화 부위가 막혀 있는 다음에서 뭔가 딱딱해요. 이게 바로 사심탕을 쓰면 되는 거죠. 건강, 황련, 황금, 인삼탕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때문에. 자, 일반적인 글쓰기 어떠한 조문에 따르면 이런 소리예요. 법례를 따르면, 법례를 근거를 하면 우리가 글을 쓸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글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 자, 봐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썼느냐. 할이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 하나라고 특별히 이렇게 말한 것은 한격이라고 말을 뒤에 가서 한격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한 장부한다. 믿기다. 이런 소리예요. 믿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앞에서 말하는 믿기에다. 장부는 요즘 말하는 믿기와 같은 글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라든가 한격이란 말을 찬입해서 방의 의도, 처방의 의도를 밝히려고자 했으나 이렇게 반응법이자 이것은 일종의 병리적인 해석이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하나라든가 한격을 우리가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처방을 쓰기 위한 나름대로 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약을 썼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죠. 도대체 무슨 증거로서 이것이 이 사람이 설사하는 것이 한성이 되며 그 막혀있는 것이 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증거를, 실체적 증거를 추적해 보려고 하나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자, 다만 여기 이 본방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음식을 먹자마자
토한다는 것은 마치 소음병에 음식을 먹으면 토한다는 것과 또는 오룡산에서 물을 마시자마자 토하는 것과 그 증상들, 그와 같은 행위들, 정황이죠. 정황은 서로 비슷하다. 그러나 한격과 격상의 유음, 한음 또는 수역에 있어서 그 문우가 또한 비슷하죠. 한격이라는 말 또는 격상에 뭐 한음이 있다든가 수역이다든가 이런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건강, 황금, 황년, 인삼탕의 처방에 의도한 거는 완전히 맞는 건 아니다. 일부만 맞는 거죠. 예, 일부만. 예. 그래서 건강이 들어가고 인삼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격이라고 했는데 왜 황금과 황년을 왜 쓰느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면 신번, 심화, 비경이 토화하는 경우가 아직은 반화 사심탕에 미치지 못했다. 이걸 봤을 때는 이 증상은 아직 반화 사심탕에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사심탕의 흔적, 이와 같은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병세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심탕에 아주 기본적인 처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병이 흉엽 부위에 있게 되면은 자, 요런데 요런데 병이 이런 데에 있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여기 대범이래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죠. 한과 열과 허실이 항상 뒤섞여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종의 잡병이죠. 이게 일종의 잡병이고 그 소양병이죠. 그러니까 소양병의 약 처방은 표병이라든가 그 이병보다도 그러니까 마왕탕이라든가 승기탕에 비해서 약이 많다는 거, 이해 못하는 처방들이 있다는 거. 아니 왜 황금을 쓰면서 황금 황년을 쓰면서 건강을 쓰지? 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한열 허실이 전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라든가 한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방의 의도와 맞지 않겠고 다만 편견을 조장한다.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 말 때문에 혼란이 일으킬 수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한열 허실이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한격이라고 말을 하면은 처방에서 황년과 황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없죠. 그냥 건강하고 인삼만 쓰면 되지. 왜 황년과 황금을 씁니까? 여기 열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변하는 과정 중에서 이 처방은 경과가 아주 잠깐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착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임기응변의 처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탕 이런 거는 정방에 해당되지만 처방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영계출감탕 이렇게 처방만 나열되어 있는 것은 임기응변의 처방이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방인 것들 승기탕, 사역탕 이런 거는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처방이고 이렇게 영계출감탕이라든가 뭐 이렇게 감촉건강탕 이런 것은 중경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이 경우 자 사심탕 본방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그 병증이 자 어떠한 한계를 넘지 않으면은 그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출입이라고 그랬지만 약물을 가하고 빼는 것은 얼마든지 틀린 게 아니다. 반드시 이 변방을 우리가 고수할 필요는 없다. 분명히 이와 같은 그 징후가 있는 건 분명한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약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약 그게 아니라는 거. 저도 뭐 이렇게 몇 가지 약을 써서 고치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한테 약 썼다가 치자하고 매주하고 썼다가 환자가 무슨 약을 썼는지 자료 제출하라.
자꾸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처방을 노출을 해야 되죠. 예, 처방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한의사들은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사기꾼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됐죠.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고방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후세방하고 같이 요거 안 먹기 위해서라도 예. 조금 좀 씁쓸하죠. 예. 지금은 약의 그 가격 가지고 그 약값을 매기는 세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세상의 흐름이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죠. 예. 참 그게 우리가 그 고방에 조금 그러나 고방은 기본방으로 우리가 쓰면은 참 좋습니다. 예. 기본방으로 써가지고 예. 기본방으로 쓸 때 양을 증량을 시켜가지고 예. 그러면은 효과가 예. 후세방하고 같이 쓰더라도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거.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